우선 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요? 네. 네,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서울경희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병삼 원장입니다. 네. 몇 년간 한의원에서 일하셨나요? 네, 저는 여기에서 2002년부터 개원해서 지금 14년째 이 자리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의사로는 14년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그 유튜브에서 이제 예. 원장님께서 총명탕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아, 네. 네. 원장님은 그 병원에서 직접 총명탕을 만들고 파시나요? 한의원에서. 판다라는 표현은 좀, 네, 그렇고요. 네, 하여간 우리 수험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뭐 고시 준비를 하는 이런 수험생들에게, 네, 총명탕을 조제해서,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청취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외국 청취자들이 많거든요. 아, 그러세요? 총명탕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총명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서 이제 총이라고 하는 것이 귀 밝을 총, 그 다음에 명이라고 하는 건 눈 밝을 명,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은 이제 감각기관이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대표적으로 필요한 감각기관은 이제 눈하고 귀잖아요. 그래서 이 눈과 귀의 이 감각기관의 성능을 좋게 해줘서 이 학습에 도움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또 공부를 하려면은 몸이 어딘가 불편한 곳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몸에 어떤 불편한 모든 증상들, 공부에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찾아서 이 보강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총명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총명탕은 예전에 이제 이 의서에 우리 동의보감이라고 이제 대표되는 우리 그 한의학 의서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보통 이제 총명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백복신, 원지, 석창포라는 이 세 가지 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동의보감이라는 이 책에 나오는 이 처방은 원래는 이 명나라 때 이 공신이라는 사람이 지은 종행선방이라는 책에 이제 나와 있고 그 처방을 동의보감이 소개를 한 건데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처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약재는 이제 원지하고 석창포지만 이것 말고도 이 환자의 몸 상태에 맞게 여러 가지의 그런 약재들을 조합을 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원지와 석창포에 대해서 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원지와 석창포는 되게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이 두뇌의 활동을 개선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또 현대 연구에서도 많이 증명이 돼 있고 그래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이 쥐의 그 학습 능력이나 이런 것들, 기억력 이런 것들이 유의하게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약재들이 되게 치매의 예방이나 치료에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그 총명탕이라는 게 한 가지 네. 약이 아니라 이제 네. 그걸 먹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그렇습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라도 그냥 이 총명탕에 기재된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원지, 석창포, 그다음에 뭐 백복신 뭐 이런 약재를 그냥 누구라도 다 해서 뭐 달여서 먹고 끓여서 먹고 뭐 가루를 내서 먹는다고 그래서 다 동일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어떤 몸의 상태에 맞게 결국은 뇌의 혈류를 개선하면서 우리가 학업으로 인해서 생긴 스트레스 또 어떤 불안, 불면 이런 요소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종합적인 처방으로 만들어낸 것이 총명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총명탕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예. 만약에 한의원에 가서 총명탕을 하나 달라 그러면은 네. 얼마 동안 먹어야 되고 하루에 몇 번씩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약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 뭐 기성약처럼 이렇게 딱 뭐 총명탕 해서 이렇게 나와서 누구한테나 똑같은 약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는 그런 기간도 그렇고 또
약을 어떤 식으로 처방을 해야 할지는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뭐 학습에 도움이 되고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한약을 드시고 또 그런 이유로 해서 총명탕을 드신다면 한의원에 직접 내원을 하셔가지고 그 자신의 이제 몸이나 어떤 정신 건강의 상태에 맞는 그런 약을 처방 받아야 되고 또 드셔야 될 그런 기간들도 그런 몸이나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몇 개를 먹어야 된다. 이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그 사람마다 효과도 다르겠네요.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몸이나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뭐 학습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일정한 효과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뭐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제거되는데 뭐 공부가 잘 안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전에 뭐 아주 오래된 옛날에도 우리가 이 처방이 뭐 그러니까 1500년대에 나온 처방이니까 그 이후로도 뭐 과거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유생들도 이러한 처방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의학의 책들이 다 한자로 많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인층에서는 이러한 약들이 뭐 상비약으로도 많이 쓰였고 요즘으로 따지면은 신경안정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뭐 또 상복을 해도 상관이 없고 또 이 약재들이 어떤 성질이 한쪽으로 많이 편중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드셔도 우리가 뭐 음식처럼 오랫동안 드신다고 해도 별 무리 없이 누구라도 상당한 그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약들입니다. 원장님과 얘기를 해보니 네. 청명탕이라는 게 범위가 좀 넓어서 아, 그렇죠. 네. 한 가지 약이라고 규정 짓기엔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인 원래 그 총명이라는 말 자체, 그러니까 총명탕 이렇게 딱 기재된 처방이 그 한 가지 처방이지만 이 동의보감에도 이 총명탕을 소개한 것은 우리가 뭐 정신할 때 그 신문에 건망이라는 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망을 치료하는, 건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고 또 잘 잊어버리고 또 학습하는데 뭐 머리가 좀 뭐 맑지 못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러한 처방의 일환으로서 총명탕이 소개되어 있고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굉장히 뭐 대단한 어떤 성인이나 학자 중에 우리가 주자와 공자를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처방 중에도 주자 독서환이라는 처방이 있고 뭐 공자 대성 침중방이다 이렇게 해서 학습에 관련된 그런 처방들에는 이 총명탕 말고도 여러 가지 약재들로 구성된 다양한 처방들이 활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총명탕은 그러한 약재나 처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총명탕이 그러니까 네. 이게 범위가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의학적으로 하나의 약이다 이렇게 규정 짓기는 좀 뭐 하겠네요. 아,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네네. 뭐 중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불편한 증상들 또 집중하지 못하는 것 또 마음이 어떤 불편한 거 이런 모든 각자에 맞는 각자가 처한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나 기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좀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좀 제거해주고 좀 도와준다 뭐 이러한 처방이기 때문에 각자 사람마다 증상마다 체질마다 다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총명탕이 수능약이다, 뭐 네. 학습용으로 쓰는 공부약이다 이렇게 막 말을 많이 네. 해요. 네. 이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약으로 인식된 게 언제부터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이 총명탕이 공부약이다 뭐 이렇게 언제부터 뭐 쓰였는지는 사실 불확실하지만 되게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열이 높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러한 약들을 뭐 경쟁적으로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뭐 쓴지는 글쎄요 뭐 한 20-30년은 됐겠죠. 뭐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쓰게 된 것이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나 어떤 나쁠 만한 것은 없기 때문에 다만 각자 그냥 이거 총명탕이다 그래 해서 뭐 누구나 뭐 체질과 증상에 상관없이 뭐 이 약재를 끓여서 오래 뭐 드신다고 해서 또 소기에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기왕에 드신다면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전문가인 한의사에 자문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처방도 받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뭐 공부하는 방법들 뭐 수면을 어떤 식으로 하고 뭐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섭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학습 클리닉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인 그런 처방을 받아서 그것의 일환으로서 총명탕도 활용하는 것이 좋지. 뭐 예컨대 뭐 총명탕만 먹는다고 해서 누구라도 다 뭐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공부가 잘 될 거라면은 뭐 그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것은 너무 과하게 확대 해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공부약이라고 규정지어서 총명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총명탕 이퀄 뭐 공부약이다 이런 식으로 글쎄요, 저는 그렇게 들어보진 못했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일반적으로 예. 만약에 이제 학생 예. 공부 향상을 위해서 이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예. 약을 찾을 때 예. 어떻게 그 요청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한의원에 찾아와가지고 총명탕 좀 해주세요. 공부를 좀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개는 이제 그렇게 해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되게 이제 체력적인 저하나 어떤 집중력의 약화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예컨대 자, 비염이나 충동증이 있으면 당연히 뭐 코를 자꾸 풀어야 되고 머리도 띵하고 하니까 공부하는데 지장이 될 수 있고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뭐 생리통이 있다거나 몸이 차가워지면은 옷을 끼워 입어야 되고 뭐 그리고 굉장히 어떤 통증 때문에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질환들에 대한 치료를 목표로 다만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좀 그런 약재들을 첨가해 주십시오. 뭐 이런 형태로들 많이 문의를 하시지 그냥 무턱대고 공부 잘하는 약 좀 뭐 지어주세요. 총명탕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오는 경우는 오히려 더 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찾아와서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ADHD라고 해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이런 쪽에 우리 서양의 어떤 신경정신과적인 약을 그렇게 먹고 결국은 이런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집중할 수 있는 약, 그러면서 공부 잘하는 약 이런 식으로 해서 팔리잖아요. 네. 근데 총명탕은 그러한 개념의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협소하게 줄여서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총명탕이라는 게 집중력 향상에도 좋고 머리를 맑게 하는데도 좋지만 이제 다양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약이라고 규정 짓기에는 굉장히 좀 넓고 굉장히 이제 좁은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총명탕이라는 약재를 좀 더 큰 맥락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그 총명탕과 같은 비슷한 학습용 약재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죠.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대략요. 예를 들어서 동의보감에 소개된 그런 처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뭐 건망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잊어버린다.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들이 한 10개 이상은 나와 있거든요. 소개되어 있는 것이. 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모든 약을 예컨대 우황청심환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큰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 앞두고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또 이런 증상들 불면증도 생기고 이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 우황청심환 같은 것도 먹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총명탕의 개념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어떤 감각기관 눈이나 귀가 대표적이겠지만 이러한 모든 감각기관의 효능이 좋아지려면은 우리 전신의 건강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혈액을 잡아먹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피가 마른다, 애간장이 탄다 이런 게 다 혈액을 소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화 기능을 좋게 하면서 혈액을 많이 늘려주는 약도 총명탕의 범주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로 좁은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원지 석창포 이것이 총명탕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뭐 굉장히 매우 협소한 의미고 뭐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총명탕이 공부약에 불과한 약은 아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공부약뿐만이 네. 아니라 많은 네. 효능이 있는 광범위한 약제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에 아니면 우리 학창 시절에 처해 있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아니면 우리 뭐 고시를 준비하는 그런 그런 학생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항상 문제들이 누구라도 어떤 병이라도 가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병들을 해결하면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문제들 되게 다 뭐 불안하고 또 불면증이 있고 집중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도 맑지 않고 소화 잘 안 되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면서 또한 뭐 특별하게 우리 인지 기능이나 학습 쪽에 조금이라도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원지나 석창포라는 약제를 더 가미해서 먹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